이 표고버섯은 이 생산보다도 판매가 가장 중요한데 정말 이 판매 노하우라고까지는 생각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판매를 원하는 가격에 받으려고 하면은 계획적인 생산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게 상반되지 않으면은 이 마트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공업체에서 발주가 왔을 때 내가 있을 때 주고 없을 때 못 주는 이런 형태로는 유통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연중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생산을 해야 이 판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우리가 재배를 하다 보면은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뭐 중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슬라이스도 치고 또 깍두기도 치고 표고살도 만들고 본말도 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트로피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한 계절 코스 재배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밖에 판매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소득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 재배 방법을 연중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인제 대형 마트하고 이렇게 납품하려고 우리가 손도 내밀어 보고 그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롯데마트를 납품하게 했는데 롯데마트에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품질을 우리가 연중 어느 때도 맡을 수 있는 재배 능력이 현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걸 롯데에서도 한 90%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새로 농사 짓는 사람들 자체도 내가 하루에 버섯을 뭐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간에 매일매일 1kg든 10kg든 생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표고버섯 재배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하다 건더라도 그 농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롯데마트도 납품하고 있고 또 학교 급식에도 납품하고 있고 또 가공업체 뭐 육수를 낸다든가 이런 기업체한테도 납품하고 있고 또 도매시장한테도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표고버섯 판매하는 양이 약 30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코드를 받아가지고 발주를 받아서 저희 코드로 들어가고 있고 또 빅마트도 마찬가지고 또 가공업체 같은 경우도 서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을 제공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영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소문에 의해서 청이라는 부분은 표고 재배를 1년에 언제든지 생산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먼저 찾아와서 거래를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두파표고를 제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은 많이 알려고 하면 가락동 도매시장이 우리나라 제일 크니까 거기다가 이 두파표고가 나감으로 인해서 제가 원하던 간에 자연적으로 대한민국 표고 산업에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산이 안정되는 업체, 표고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어떤 농산물이 간에 생산이 1년 연중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한 부분은 업체들이 지금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밴드를 끼는 게 아니라 산지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게 낫다 해서 롯데든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대형 백화점이든 간에 그런 업체를 지금 그 다음부터 또 찾으러 다니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와서 협담해서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업체를 끌으려고 하면은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면 대형화 첫 번째 아니면 집단화 여러 명이 뭉쳐가지고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또 재배 기술이나 정책도 많이 변해야 되고 농민들 의식도 많이 변해야 되고 내가 버섯이 생산할 때 난 버섯 있어 버섯 팔고 없어 나 없어 이런 형태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유통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힘들으니까 소규모라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으니까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생산하냐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본인들이 노력 안 해도 업체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생표고를 하는데 가공하는 거 특별히 없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가공,
슬라이스라든가 표고살을 만들고 또 분말가루 만들고 그런 것밖에 안 씁니다. 뭐 별도로 이렇게 가공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슬라이드 저고 깍두기 하는 그 부분은 조금만 알아보면은 그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장비들이 지금 좋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간단히 업체한테 전화해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고 생산이 그 부분도 혼자 조금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는 팔로가 없어 팔로가. 그래서 결국 집단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하려고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제가 항상 그 기종자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은 내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때 내가 시골에 땅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 살 거야. 이거보다는 지금 기존의 표구를 재배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 또 잘 들어가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들이 몇 군데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는 그건 소비자한테 거의 직접 파는 거지.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스나 깍두기나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내가 표고살 같은 밥을 해 먹을 때 표고를 한 주먹 넘어다든가 이런 부분은 인터넷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또 기존에 가공하고 말린 버섯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이 있으면 전화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판매 당기는 거고 또 거기서 또 부가세 조금 올라고 하면은 소포장 100g, 200g씩 해서 그때 박스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 청이 운영해 나가는 부분은 정말 이만큼 미비업밖에 안 돼요. 가공이.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초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양반들은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다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직거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직접 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NS 상에다 올려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는 별로 안 맞고 좀 생산량이 많아서 이렇게 인기는 그런 주제고 소규모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 가는 거다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 표고라는 부분 자체가 이 향이라는 향이 고유한 향이 나는데 이 향이 장점이 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향을 싫어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표고 자체는 원목하고 톱밥하고 규정되어 있는데 향은 원목이 진하고 톱밥은 조금 덜해.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은 톱밥 표고를 좋아하고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원목 표고를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층들은 자체는 요새 이제 웰빙 시대 해가지고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밥을 할 때라든가 찌개를 끓일 때든가 이런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분말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 조미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판매는 다양하다. 얼마든지 있다. 내가 홍보만 잘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소포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 뭐 롯데에서 이거 같은 롯데에서 디자인이 넘어온 거고 우리가 또 200g 화양고라고 우리가 제가 상품을 붙여가지고 롯데하고 협의해서 하는 상품도 있고 또 빅마트 450g짜리도 있고 또 저희가 개발한 저희 그 아버님 호를 따서 품종 상표 등록원은 성정송이라고 송이 달리는 표고 이 부분도 포장 그 200g씩 포장하는데 그 포장 단위는 결국은 대기업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자해서 우리가 소포장을 한 5개 정도 소포장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포장을 하냐? 요즘은 그 옛날에는 어차피 대가족 시대에는 대용량을 했는데 지금 소가족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라스를 자꾸 야채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기업하고 서로 조율해가면서 소비자들에 맞는 포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크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기업체에서 가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공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벌크로 납품하면은 그놈을 갖다가 아니 가공을 해서 다른 또 업체에다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벌크로 판매하는 부분은 결국은 하루에 한 100에서 200kg 정도 나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오다가 나오면 바로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품질로 선별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